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코르셋의 강철 지지대가 전함을 만드는 데 쓰이면서 여성들이 드디어 갑옷 같은 속옷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코르셋이 사라진 후 여성의 몸매 이상형은 롤러코스터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1920년대의 소년처럼 납작한 몸매를 자랑하던 여성들이 불과 20년 뒤에는 마릴린 먼로처럼 폭발할 듯한 곡선미를 뽐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대변신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컵 사이즈 시스템이라는 혁명과 전쟁 기간 동안 항공기에 그려졌던 섹시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성의 속옷이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동원되었고 브래지어가 단순한 지지대를 넘어 총알처럼 뾰족한 모양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은밀한 몸매 전쟁의 역사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20년대는 재즈 시대라는 해방감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헐렁한 드레스를 입었으며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어 했죠. 이 시대의 이상형은 영화배우 클라라 보우처럼 작고 가슴이 거의 없는 소년 같은 외모였습니다. 따라서 속옷도 이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은 몸의 곡선을 억제하기 위해 탄력 있는 고무 소재로 만든 거들이나 벨트를 착용했는데 이는 코르셋보다 훨씬 유연하고 움직이기 쉬웠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노브라 브라처럼 얇고 구조가 없는 브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르셋은 이제 침실에서 성적 판타지를 위한 용도로만 가끔씩 사용될 뿐 일상복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929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자 재즈 시대의 경박함은 사라지고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도 변했습니다. 슬림한 소년 같은 플래퍼 대신 사람들은 부드럽고 둥글고 희망을 주는 여성상을 원했습니다. 이때 브래지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1929년 메이든폼 브래지어 컴퍼니를 설립한 윌리엄 로젠탈과 아이다 로젠탈 부부는 최초의 컵 사이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A, B, C, D와 같은 알파벳으로 표준화했고 경쟁사인 워너브라도 이 시스템을 알파벳 브라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몸을 표준화하는 기준이 허리 둘레에서 가슴 사이즈로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브래지어는 또 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었죠. 미군 전투기나 폭격기 옆면에는 폭탄형 여성이라고 불리는 매우 관능적인 여성들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즈 아트입니다. 이 여성들은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이나 란제리 혹은 슬립을 입거나 심지어 나체로 폭탄 위에 요염하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군인들의 용감함에 대한 성적인 보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밤쉘이라는 용어 자체는 1933년 진 할로우 주연의 영화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여성들의 몸매는 노즈 아트의 영향을 받아 풍만하고 곡선미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가 되자 이 밤쉘 시대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콘은 바로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녀는 풍만한 가슴과 넉넉한 엉덩이, 잘록한 허리 등 완벽한 곡선미를 상징했죠. 이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은 다시 구조적인 속옷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토피도 브라 또는 총알 브라였습니다. 이 브라는 가슴을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밀어 올리고 돌출되게 만들었으며 와스피라고 불리는 끈 달린 좁은 보정 속옷은 다시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이 시기부터 속옷 마케팅은 크게 변합니다. 과거의 속옷 광고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했지만 1950년대에는 매력, 젊음, 그리고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이든폼의 유명한 아이드림드 광고 시리즈는 평범한 주부들이 란제리를 입고 서부시대 카우보이가 되거나 오페라 무대에 서는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속옷을 기능성 대신 환상과 연결지었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의 소년 같은 몸매부터 1950년대의 폭발적인 곡선미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의 몸을 규정하는 사회적 기준과 그것을 상업화하려는 광고 산업이 있었습니다. 속옷은 이제 여성의 내밀한 판타지를 자극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빅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란제리 산업이 어떻게 남성적 시선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거대하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창립자가 빅토리아 시대의 매춘소를 연상하며 남성을 주 고객층으로 삼아 시작했다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충격적인 설립 비화와 란제리 광고가 기능성 대신 성적 환상에 초점을 맞추게 된 과정을 파헤칩니다. 다음 챕터 속옷 판타지와 비즈니스 마케팅의 진실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